일단은 금리가 오른다. 그래서 은행주, 보험주가 오른다. 예. 시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사실은. 금리 오를 건 다 알았는데, 우리가, 그죠? 갑자기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닌데도, 네. 금융주가 오르니까, 아, 금융주, 보험주 가요. 그래서, 뭐야, 뭐 새로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뭐 시장이 가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서 사요? 사지 마요? 주도주가 됐네요. 지금요. 주도주가 됐어요? 네. 지금 보니까 금융주 쪽에서는 이제 KB금융이 단연코 다시 이리로 왔고, 네. 그 사이에 말 많고 탈 많았던 뭐 카카오 계열의 금융사들은 네. 또 힘 빠지고 있고. 이게 아까 이제 LG엔솔이 상장하면 100조 갈까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뭐 70조, 80조, 100조 그러잖아요. 그죠? 네. 왜 한 1000조만 부르지? 그러니까 카카오, 제가 뭘 얘기를 드리려면 KB금융이 24조네요. 지금. 네. 25조 좀 늘었네요. 카뱅이 23조네요. 그죠? 네. 카뱅이 얼마가 40조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중이. 예. 40조 갔고 시장에서는 50조, 60조 얘기했거든요. 네. 네. 갈 수 있겠죠, 나중에. 갈 수 있을 텐데, 온갖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뭐 100조, 뭐 엔솔이 100조, 100조 신경 쓰지도 마세요. 100조 간다고 뭐 내가 뭐 지금 우리가 대주주도 아니고 그 신경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카카오뱅크 보면. 말씀하십시오. 네. 네. 100조는 세죠.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제 저를 다 아시는군요. 간파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훅 하는 드립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근데, 금융주를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오늘 KB금융이 뭐 24조, 25조 대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저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 많이 싸. 대표적으로 올해 그 작년 기준으로 나왔던 수익이나 뭐 올해도 그렇다고 해서 수익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데 금리가 올라와서 우리 예상보다 더 수익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 금융주는 은행주는 뭐 PR 5배는 이게 원래 적정한 밸류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저평가긴 한데 그게 더 싸질 만한 여력들이 나오다 보니까 즉 금리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이 더 높아진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여력 정도 이게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하는 뭐 저평가다. 저평가에서 움직인다라는 것보다 기존보다 이제 뷰가 좀 더 바뀐다라는 관점적으로 특히 거기다가 지금 얘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공격적인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가가 저 정도면은 지금 올해 미국에서 금리 바로 3월달에 올리기 시작해서 4회 인상이 거의 예전에는 3회에서 네. 4회 인상이 거의 이제 중론으로 자리 잡는 상황들이 돼 버렸죠. 그런 흐름에다가 우리나라도 당장 이제 금요일 날 또 금리 먼저 올리지 않을까라고 올릴 가능성이 높죠. 지금.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원래 선거 전에나 그리고 또 명절 전에는 잘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금 못 올리면 이제 못 올리니까. 그렇죠. 바짝 당겨서 올려야지.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정권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대선 때 못 할 거고, 네. 그러면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올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짱 봐서 가을에 한 번 정도 더 뭐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게 돼도 아직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준적으로 한 1.75에서 2%대 네. 이 정도를 봤었을 때 아직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서 나왔던 이제 운용 방향과 보게 되면 아직은 뭐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관건이 아닐까요 지금부터는요? 그런 상황 쪽에서 미국은 이제 이 상황이면은 빨리 기준금리가 2%대까지 가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게 어떻게 같이 보조가 맞춰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보다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서 그에 따른 예대 마진의 변화가 좀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가격 전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에 대한 변화를 가장 느낄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뭐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까지도 계속 부각을 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물론 금리가 빨리 올라다 보니까 예대 마진에 대한 차이가 좋아서 늘어나서 좋다라는 쪽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에 대할 때 대가 대출이지 않습니까? 네. 대출을 정부가 지금 손을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대출을 그래도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해주고 싶어도 못하죠. 그렇죠. 총량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아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대출을 팍팍 이제 높은 금리, 그러니까 예전에 싼 금리는 빨리 정리가 되고 높은 금리로 가줘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역마진 비슷하게, 그러니까
높은 금리로 적용을 시켜서 이게 대출이 지금부터 많이 나가줘야 은행 쪽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제대로 손바뀜이 안 되게 되면 은행 입장 쪽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지가 않는다. 금리보다는. 이게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정책적인 부담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정책적인 부담의 또 하나 근거가 빨리 금리를 올리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죠. 부실화. 이쪽이 지금 벌써부터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벌써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한테 어려우니까 이제 대출, 그러니까 사회 무슨 기금 대출인가요? 뭐 이것 통해서 뭐 한 13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실행을 했는데 이걸 지금 만기가 도래해도 벌써 2년째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거를 잘 갚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제부터,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지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실화 가능성을 그대로 또 대손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좀 힘든 국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빨리 움직이는 건 좋은데 그에 따른 부작용들을 얼만큼 잘 커버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강하게 가게 되면 일단 멈출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어떤 단기 기억도가 또 벌어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지금 차트만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이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뭐 7만 원, 8만 원 갈 모습이긴 하겠지만은 아마 그거보다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그런 또 강하게 움직였을 때 한계도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게 되면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 한 1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또 약간 어떤 그동안 또 많이 밀렸던 성장주 쪽도 반등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 또 흔들리겠죠. 그랬었을 때 그런 때 기회를 찾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지 않을 때를 사야 될 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곽영호 부장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금융주 일정 부분은 좀 포트에 가져갈 수 있지만 메인으로 금융주를 지금 따라잡기에는 좀 거시기하다. 네. 네. 그리고 좀 가져가면 KB, 하나금융, 카뱅 어때? 카뱅. 카뱅이 은행 줄까요? 플랫폼 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근데 카카오자를 요즘 이제- 인기 없죠. 카카오 들어가면. 예. 그 특히 이제 거기 너무 각인이 심하게 박혀서 네. 상장하고 그러니까요. 일주일 안에 매도. 네. 예, 이게 뭐 기업갑니까? 무슨 투기갑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49,000원인데 카카오뱅크가 얼마에 공모했지? 제가 찾아봤어요. 기억이 안 나. 5만 원이야? 6만 원이야? 39,000원에 공모했네요. 그죠? 네. 근데 처음에는 뭐 우와, 카카오뱅크 없으면 주주냐? 투자자냐? 뭐 그래도 난리가 났었는데 9만 원 얼마야? 9만 원 넘었었네. 그죠? 네. 예, 지금 49,000원 됐더니 뭐래? 카카오뱅크 왜 얘기해? 은행이래 아니래? 세상 관심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가 참 솔직히 어쨌든, 사업 모델은 진짜 좋죠. 네,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누구나 손쉽게 대응하고 거기다가 또 손쉽게 인터넷 뱅크의 장점이 그거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모든 거 다 처리하고 거기서 뭐 나올 수 있는 상품을 다 대응하면 모르겠는데 정책적인 관점 쪽에서 마찬가지로 대출은 또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품들도 여러 가지 같은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플랫폼 말은 반은 플랫폼인데 반은 정부 규제를 받는 은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저기 또 한계를 받는데 거기다가 또 자본을 강하게 또 늘릴 수도 없는 구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과거의 카카오뱅크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K뱅크도 상장 추진한다 그러죠. 네. 네. 어쨌든 은행주 가운데 그러면 적극적인 관심은 아니고요. 은행주는 은행주 가운데 관심주는 근데 지방은행주가 가장 무난하지 아, 않을까. 지방은행. 네, 그쪽이 그나마 밸류상으로.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조선사들이 살아나게 되면 네. 관련 경남 쪽에 있는 BNK죠. 네, 이쪽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쪽 차라리 거기 가서 땅을 한번 네. 땅을 한번 사시는 게 어떨까요? 임장하러 한번 갈까요? 같이 그- 한번 가시죠. 예, 고래고기도 먹고 네. 네, 그래서
저 차라리 예전에는 지금 보니까 그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사옥용으로 막 했던 거 한번 그 안 좋을 때 대거 매물이 한번 나왔었대요. 그거 때문에 고생한 분 많죠. 우리 네. 저희 형님 그것 때문에 고생 엄청 했어요. 아 그때 그러고 나서 네. 지금 보니까 다시 꿈틀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인력들이 또 그 과거처럼 이제 그러니까 그쪽 약간 3D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약간 또 외국인 쪽으로 대체하려는 현상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임대 수요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조금 더 예, 눈길이 네. 갑니다. 예, 주식해야죠. 네, 네.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